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30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이 보실 종목은 삼성물산이라는 기업이고, 코드 번호는 028260입니다. 자, 삼성물산, 우리 삼성그룹의 지분에 대한 개편, 그래서 삼성물산의 중요성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전에 갭이 상승했을 때 당시에 말씀드렸었던 게, 갭 하락 가능성들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당시에도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드렸던 게, 삼성물산이 지분 이 그룹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입장을 유지를 하면서, 향후에도 주가 등락에 영향을 좀 미칠 것이기 때문에, 갭을 메꾼 다음에 그 이후의 움직임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린 적이 있었죠. 이후에 갭을 좀 메꾸면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갭을 완전히 메꾸진 못했습니다. 지금 갭을 한 이 정도 부분까지 어느 정도 남아있긴 해요. 갭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갭을 좀 메꿀 수 있을지, 갭을 좀 메꾸고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지, 이런 부분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삼성물산이 왜 이렇게 움직임을 좀 보여줬나,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자고 하자면, 이 지배 구조입니다. 지배 구조 계속 이거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보여드리면서, 이 설명을 좀 드리고 있죠. 자, 이 삼성물산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게 19.48%, 그리고 총수 일가가 14%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일가가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3%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SDS에 대해서 19%를 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분에 대해서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이 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삼성물산의 중요성들이 확대가 될 거다. 이 그룹 내에서 이 부회장께서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구조로 삼성물산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좀 상당히 낮은 상황이에요. 지분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삼성물산에 대해서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0% 지분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많아요. 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삼성생명은 지금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삼성생명을 통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좀 수합을 하지 않을까. 어떻게 또 바꾸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아니면 삼성생명 지분을 바꾸든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걸 아니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팔아가지고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삼성생명의 지분을 좀 확대를 하든가. 자, 이런 부분에서 이 지분 아니면 이 팔아가지고 삼성전자의 지분을 좀 확대를 하든가, 개인적으로 좀 확대를 하든가. 이건 좀 불가능한 것 같고, 이 지분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대하든가, 아니면 삼성생명을 지분을 확대를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좀 이 정도로 확보를 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이 루트상에 삼성전자의 계열사 삼성 부회장이 지금 삼성생명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삼성물산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좀 높일 거다. 이 부분이 여기로 옮겨가고 이 부분이 여기로 옮겨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변수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판다고 했을 때 세금 문제입니다. 상속세도 11조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긴 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실질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전기, SDI 삼성중공업 그리고 SDS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SDS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삼성물산이 SDS를 팔아도 전혀 뭐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를 지분을 확대를 하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삼성 SDL을 지분을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SDS를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SDS를 지배를 하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팔지 SDS를 팔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결정이 아직까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아니, 정확한 부분은 삼성물산이 어느 쪽으로든 삼성전자의 지분을 좀 확대를 하고 지분을 강화하고 그룹 내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부분에서 삼성물산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물산은
시간을 통해서 좀 지배 구조를 개편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이제 상승이 좀 진행이 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월 말 기준으로 지배 구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 이 지분 구조를 높일 필요가 있다. 지금 삼성생명도 그렇고 삼성화재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이렇게 복잡한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물산이 SDS, 그리고 삼성전자도 SDS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삼성전자가 이 밑에 이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지분 구조들은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삼성생명을 포기를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뭐 사실 이 부분에서 그룹 내에서 영업이익에 미치는 그런 기여도 자체는 삼성생명이 보험 쪽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금융회사들의 사업들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생명을 포기는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생명을 삼성물산이 그대로 지분을 가지고 있대. 이런 부분에서 또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화재라든가 카드라든가 증권, 자산운용 이런 부분들한테도 지금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삼성물산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분 이 그룹을 전적으로 지배를 하는 그런 지주사 역할을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 관련 기사들이 다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죠. 정해진 것은 없는데 삼성물산 뭐 지분 구조를 보면 뻔하잖아요. 삼성물산이 수혜를 받을 수 없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지분 구조를 주목도가 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은 지분 구조를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이후에 우리 갭 하락을 좀 메꾸는지 아니면은 바로 반등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반영이 되는 부분들 확인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식회계라든가 경영권 승계 경영권 승계 의혹은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재판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이슈가 어떻게 결론이 좀 나오는지 보고 또 자세하게 브리핑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 홈페이지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브 깜빡깜빡 하시는 거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게시판이 있는데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게시판 또한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열려 있기 때문에 보시고 확인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10월 19일 월요일 오늘 종목 추천 한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은 흥국화재 현재가 1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450원, 손절가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바이오가 현재가 3,400원 기준 매수 안내 드리고 1차 목표가 3,500원, 손절가 3,250원, 그리고 2분의 캐문 현재가 3,570원, 자, 1차 목표가를 3,675원, 손절가 3,4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을 드렸죠. 자,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상승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흥국화재 1차 목표가 달성 후 급등 VI 발동 중이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9시 5분에. 자, 9시 5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캐문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차트, 이 음봉입니다. 음봉에서 우리 고가 달성을 했다, 최고가 달성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손절가를 3,2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지금 매도 한창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낮추고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종목을 수익을 내고 한 종목은 보유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노하우 부분들,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 브리핑 한번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시장 브리핑을 한번 드리면서 자, 이 종목들 리딩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서 또 이제 흥국화재가 20% 넘는 급등을 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아까 차트랑 또 다르죠. 상승을 했죠. 그리고 캐몬도 1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좀 세 종목 다 모두 수익을 내는, 자, 아까 전에 우리바이오가 음봉이었는데,
자, 이 분봉상에 돌파를 하면서 3,525원 터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차트로 설명을 해주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